투자자문의 김석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전자 SK하이닉스, SK스퀘어. 자, 지금 현재 최고의 주도주는 SK스퀘어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그래도 대형주에서 수익을 내고 싶다. 나는 대형주로 승부 걸고 싶다. 그러면은 SK스퀘어를 사야 돼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매도를 하고 쟤를 가져가면 돼요. 근데 지금은 사면 안 되겠죠. SK하이닉스 조정 들어오면 같이 조정 들어올 거니까. 자, 그리고 우리는 뭘로 승부를 해야 돼요? 에코프로 BM, 엔캠. 지금은 이 세 개입니다. 포스코도 필요 없어요, 지금은. 넘겨. 자, 서울, 광주 완전 무료 강의. 이번 주가 오늘 여기 데이터 센터에서 하고, 그 다음 내일이 2월 1일이죠. 2월 1일은 부산, 부랴부랴 잡느라고. 네, 부산 잡았고, 그리고 2월 7일 날, 토요일, 여의도역 금융투자교육원입니다. 그 다음에 21일 토요일인데요. 2시부터 6시까지고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 그 다음에 28일 토요일, 다 토요일이죠. 2시에서 6시 서울 여의도 금융교육원 이렇게 하고 있고. 자, 밑에 한번 쭉 읽어볼게요. 투자 1인 및 투자 자문 VIP 신규 가입을 원하시는 분은 주민등록증을 지참해 주세요. 주민등록증이 있으면 투자 1인 신규 가입은 증권사 직원이 강의장에서 바로 계좌 개설을 도와드립니다. 계좌 개설 후 DB증권에서 02-417-5120 번호로 전화하면 비밀번호 4자릿수를 눌러주십시오. 자, 이 변경하는 요령. 첫째, 지금처럼 이렇게 강의장에 참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강의장에 참석하시면 저희 직원하고 DB증권 직원하고 같이 지금 업무를 보고 있으니까 한 방에 해결되죠. 자, DB증권 직원이 전화하여 변경할 수도 있고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여 비대면 계좌를 개설하고 주문 대리인 등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유튜브 올려놨어요. 417-5120 김현수 주임. 서울 여의도역 금융투자교육원 완전 무료 강의 02-1553-3066번 전화하시면 되고요. 여기가 9호선입니다. 9호선 여의도역 3번, 4번 나오셔가지고 여기로 오시면 되고 5호선 5번 출구로 나오셔가지고 여기로 오셔도 됩니다. 자, 강의는 2월 7일과 2월 28일 토요일 2시, 6시 완전 무료. 한국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이고요.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나루로 67-8번 지하철 얘기했고. 자, 강의 주제는 2026년 증시 대전망, 코스피 5,000포인트 돌파와 투자 전략, 2025-2027년 주글랍 상승 3파동 슈퍼사이클 도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슈퍼사이클, 삼성 S대, 에코프로 등 배터리 슈퍼사이클을 중점적으로 다룰 겁니다. 넘겨. 자, 광주시 김대중 컨벤션 센터 무료 강의 안내 02-125-3066번. 이거는 뭐 다 아시죠? 뭐 광주 오실 분들은 김대중 컨벤션 센터 모르시는 분 없으니까 여기 오시면 되고. 자, 1호선 김대중 컨벤션 센터역 5번 출구로 나오셔가지고 5번 출구 나오셔서 딱 오시면 됩니다. 자, 넘겨. 자, 2월 11일, 2월 12일 수요일과 목요일 창원 미니 세미나와 대구 미니 세미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저는 가지 않습니다. 강의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제 창원하고 대구 분들이 계좌 이관 때문에요. 하나증권 계좌를 DB증권으로 이관하려는데 기왕에 하는 건 이제 빨리 하겠다고 좀 와달라 그래가지고 강의를 하러 가는 건 아니고요. 이제 그 하나증권에서 DB증권으로 계좌 옮기실 분들하고 또 투자 이름이나 투자 자문 신규 가입하실 상담하실 분들 이분들만 오시면 됩니다. 자, 2월 11일 창원 미니 세미나는 한국금거래소 창원시티 7점. 여기 조금, 여기가 신창원역입니다. 신창원역에서 건너가서 여기서 버스를 타셔도 되고, 이렇게 좀 많이 걷죠, 이거는. 여기서 버스 타라고 돼 있더라고요. 버스 타갖고 이렇게 오시는 걸로. 그래서 여기서 한국금거래소 창원시티 7점입니다. 그냥 택시를 타든지 자가용 끌고 가시면 됩니다. 왜? 주차가 이용 가능하니까. 전화번호는 010-2492-8175. 경남 창원시 성산구 원희대로 320, W142호. 자, 투자 1인 및 투자 자문 VIP 신규 가입 상담을 원하시는 분, 하나증권에서 DB증권으로 계좌 이체를 하실 분. 자, 이 오실 분들 지참물은 주민등록증은 기본으로 있어야 되겠죠. 계좌 개설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법령 OTP도 있어야 됩니다. 법령 OTP 하나증권에서 DB증권으로 주식 이관할 때 필요합니다. 요거는 이제 그리고 12일 대구 미니 세미나는 DB증권 대구금융센터에서 할 거니까요. 여기가 대구금융센터. 여기도 주차가 가능합니다. 대구시 수성구 무학로 99 2층이죠. 여기로 오시면 되고 전화번호는 02-7531-9000번
02-417-5120 일로 하시면 되고, 조금 자리가 조금 멀죠. 수성문역입니다. 대구 3호선 수성문역 1번 출구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여기까지 오셔야 되네요. 뭐 자가용으로 오시든가 여기도 주차 가능합니다. 자가용으로 오시든가 택시 타고 오시면 되고. 자, 요거는 제가 강의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강의하는 게 아니고 자문 투자 1임 신규 가입하실 분하고 하나증권, DB증권으로 계속 옮기실 분들. 2월 1일 날, 이미 이제 내일이죠. 부산으로 오시면 되긴 하는데 못 오시는 분들은 이렇게 창원하고 대구는 미니 세미나로 할 거고, 그리고 이제 광주는 제가 직접 갑니다. 넘겨. 자, 2026년 FOMC 미팅. 자, 어제, 1월 27일, 28일. 그러니까 29일 날 금리 동결이 나왔죠. 자, 금리 동결이 나왔으니까 뭐 큰 의미는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건 아셔야 돼요.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든 인상을 하든 세계 경제에는 영향을 미쳐요, 안 미쳐요? 지금부터는 안 미쳐요. 근데 조금씩 출렁거리긴 하겠죠. 출렁거리긴 하는데, 자, 오늘 달러가 강세로 가고 금이 하락했던 진짜 이유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올해 첫 FOMC에서 금리 동결, 5월 퇴임까지 금리 유지할 듯. 현 제롬 파월 연준의장은 5월 퇴임하고 6월 첫 FOMC 회의 개최해서 금리 인하 가능. 이렇게 적어놨죠, 제가. 자, 문제는 케빈 워시. 얘입니다. 케빈 워시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몰라도 돼요? 한국은행장은 누군지 알든 말든 상관없죠. 한국은행장은 몰라도 돼요. 한국은행장은 아무 영향 못 미치니까. 근데 미국의 이 중앙은행 없지만 미국에서 중앙은행 대행을 하고 있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꼭 알아야 돼요. 옛날에 케빈 워시는 옛날에 금리 인상론자였다. 금리 인하를 안 할지도 몰라. 막 이런 말로 이제 월가에서 얘기를 퍼뜨려 놓고 금을 강세로 딱 띄워 놓고 저기 막 달러를 강세로 딱 띄워 놓고 뭐를 팔아먹은 거예요. 금하고 은에다가 폭풍 매도를 쳐가지고 하루 만에 수십 배를 해먹은 거예요. 단 하루 만에 수십 배를. 1,000원 갖고 10배 먹으면 얼마예요? 1조를 해먹는 거예요. 그게 옵션이에요. 무지 좋아하죠, 얘네들. 하루 만에 10배를 먹을 수 있는 건데 안 좋아하게 생겼습니까? 그러면 지금 단기적으로 얘를 이용해가지고 장난친 거예요, 이거는 그냥. 금리는 이제 3.75 그대로 이제 동결했고. 자, 이거는 뭐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넘겨. 자, 트럼프 홀린 유대인 금융수저, 유대인 금수저라고 되어 있죠. 케빈 워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최연소 연준 이사 출신, 막강파워 유대계. 유대인이기 때문에 최연소 페드 이사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돈 많고 학벌 좋고 백 좋고 땡기는 놈 미는 놈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연소 하는 거죠. 1970년 뉴욕 유대계 명문가에서 태어난 워시는 스탠퍼드 전공, 하버드 로스쿨, 1995년 5월가에 입성. 요거 잘 보세요. 이것 때문에 해주는 거예요. 1995년 5월가에 입성해가지고 모건 스탠리 인수합병 부서에서 부사장으로 일하며 금융시장 생리를 체득했다. 1997년 한국 등 아시아 외환위기 때 모건 스탠리 M&A 수석 부회장이니까 이때 당시 재무장관이었던 루빈, 서머스, 로레인, 티머시 가이트너, 유대인 3인방. 투기자본들이 몰려와서 짓밟은 게 한국 금융시장입니다. 자, 여러분. 한국이 외환위기 직전에 은행이 몇 개가 있었어요? 외환위기 직전에 한국에 은행이 몇 개가 있었어요? 거의 40개 정도 됩니다. 40개 정도. 그 어마무시하게 많던 은행이 지금 몇 개로 줄어들었어요? 지방은행 한 서너 개 빼고 광주, 대구, 부산 뭐 이런 거 몇 개 빼고 나면은 뭐 있어요? 국민은행, 외환은행, 신한은행, 우리금융지주, 중소기업은행 이거밖에 없죠. 그 수십 개 은행이 다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 다 합병돼 있잖아요. 요 이후에 가서 요거를
100% 관세를 때릴지 안 때릴지 생각해 보겠다. 때리면은 제가 예상하고 있는 조정이 들어오는 거죠. 안 때리면은 2029년까지 가는 거고. 쉽죠? 이게 쉬우려면은 뭐를 알아야 돼요? 투기자분들의 생각을 읽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 매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삼성전자 매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매도해야죠. 에코프를 안 살 거예요? 삼성전자가 여기서 더 간들, 지금 1000조 왔는데 더 간들 20% 30%겠죠. 에코풀은 여기서 더 가면은 최소한 200, 300%, 500%잖아요. 지금부터 더 간다. 당연하죠. 시작도 안 했잖아요, 소재는. 소재 시작했어요? 이제 고개 쭉 내밀었잖아요. 얼굴밖에 못 들었는데. 이제 시작이잖아요, 이제. 뭐 먼저 땡긴 거예요? 반도체 땡기고, 양극재 땡기고, 이제 전액이 이제 올라오는 차례잖아요. 2027년 말 전 종목 매도하고 100% 현금화 반드시 기억하세요. 요 내용은 편집 2027년 10월로 보고 있습니다. 넘겨. 2010년대 반도체 슈퍼사이클 삼성전자, 2010년, 2020년대 반도체 슈퍼사이클. 자, 이 차트가 여기에요. 요거. 여기서 여러분들이 뭐 알아둘 게 뭐냐면은 이게 달라요. 2015년, 17년 반도체 슈퍼사이클과 2025, 2027년 반도체 슈퍼사이클 이게 달라요. 2015년 8월부터 시작해서 2017년 11월 2일이 상투였어요. 이때는. 자, 근데 지금은 2025, 2027년 생성형 AI 챗 GPT, 미국, 중국 등 대규모 AI 데이터 센터 구축, 2025, 2027년 D램 반도체 슈퍼사이클. 얘하고 뭐가 달라요? 규모 자체가 다르잖아요. 2016, 17년에는 유럽이나 중국 변두리 쪽에 일부 데이터 센터를 구축했었고, 지금은요, 미국, 중국 등 전 세계가 대규모로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있잖아요. 규모 자체가 다르죠.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상승률이 그렇게 높진 않았어요. 한 200% 정도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요, 벌써 300% 나왔잖아요, 지금. 벌써 300% 나온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게 어디냐면은 요거까지 온 거예요. 지금 요까지 온 거예요, 요거까지 왔는데 얘는 통틀어서 200%인데 얘는 지금 벌써 300%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앞으로 갈 길이 멀었어요. 근데 사지는 말라. 있으면 팔아라. 왜? 더 많이 갈 주식이 있는데 뭐하러 이런 걸 들고 있어요, 무거운 거를. 자, 2016, 17년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요겁니다. 자, 여기서 요거는 2020년 5G 스마트폰 등장, 시스템 반도체 슈퍼사이클. 작았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뭐가 온 거예요? 저겁니다. 2025, 2027년 미, 중국 등 대규모 AI 데이터 센터 구축. 자, AI 데이터 센터 구축해야 되니까 뭐가 필요해요? 에너지 저장 장치, ESS. 그러면은 지금 현재 ESS에 들어가는 LFP 배터리를 만드는 건 LG 에너지솔루션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전액 기업 중에서 LFP 배터리 전액 납품할 수 있는 회사가 있어요. 어디예요? 엔캠하고 솔브렌 홀딩스입니다. 이 두 개는 LFP 양극재 들어갑니다. 지금도 이미 수주가 들어가요. 솔브렌 홀딩스는 미시간주에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 ESS 용 LFP 배터리에 전액이 납품이 들어가고, 엔캠은 아예 중국 기업입니다. AESC 들어봤죠? 가끔 내가 강의할 때 나오죠. AESC. 거기에 ESS용 LFP 배터리 전액에 이미 납품이 들어가요, 엔캠이. 그래서 어제 나온 기사가 그 내용이에요. 중국에서 성장하고 있다. 맞아요, 그거. 그래서 이제 엔캠이 이제 바닥 잡고 올라오는 거고. 이 규모가 다르단 말이에요, 이거랑은. 그러니까 아직 갈 길이 멀었어요. 넘겨. 2020년부터 2030년 국제투기자본의 대주기, 주글라 파동. 자, 대주기. 보통 이때 투기자본이 움직일 때는 보통 5년짜리 파동이 많이 나와요. 5년짜리 파동이 많이 나오는데 한국에서는 유독 10년짜리 파동이 많이 나왔어요. 1980년대,
100포인트에서 1000포인트. 1980년대, 2000년대 3000포인트 돌파했죠? 그리고 2020년대 지금 올라가고 있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1980년대 GDP 성장률 10%대, 2020년대 GDP 성장률 10%대. 지금은 이제 좀 많이 내려가 앉았죠. 이런 부분들이 뭐냐면은 투기자분들이 해먹는 나라가 있단 말이에요. 2024년 6월이 6, 7월 여기가 상투였죠. 여기를 언제 뚫었어요? 여기서 뚫었죠? 2025년 7월에 돌파해서 넘어간 6월 달에 돌파해서 넘어갔네요. 자, 그리고 자, 여기서 보시면은 3000포인트 상승 돌파. 자, 조정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잖아요. 4000포인트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5000포인트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이건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냥 못 갑니다. 이건 절대로.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못 가는 걸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유도 투기자본가가 결정하는 거예요. 이미 결정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1일 투자 동향 아까 봤잖아요. 풋옵션 매수, 콜옵션 매도, 주식 매도, 선물 매도, 전 포지션이 전부 다가 하락, 폭락에다가 때려박았잖아요. 하락하는 거예요, 이거는. 자, 근데 코스닥은요, 최근에 돌파했잖아요. 이제 올라왔죠? 자, 금요일 날 음봉 하나 떨어졌습니다. 눌렀겠지. 누르고 돌리는 거 맞죠, 이거는. 근데 얘는 뭐 아직도 강하죠. SK 하이닉스 때문에. 강하죠? SK 하이닉스가 좀 늦게 밀릴 뿐이에요. 제가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제일 먼저 엎어지는 거 증권주, 두 번째 엎어지는 거 전기전자, 그 다음 엎어지는 거 IT, 그 외에 마지막 주도주는 6개월 더 가고 그 후에 무너진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네, 똑같아요. 이것도 같은 업종 내에서도 주도주는 더 늦게 무너져요. SK 하이닉스가 주도주잖아요. SK 하이닉스 때문에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는 일단 그동안에 이제 눌리켰다가 계속 눌리켰잖아요. 눌리켰다가 빵 뜨는 바람에 툭 내려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거는 훅 하고 바로 돌려요. 바로 돌리는데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조정은 들어올 거예요. 조정은 좀 들어오겠지만 많이는 안 들어오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있는 분들은 그냥 기다리시고 없는 분들은 돌리는 날 따라 붙으면 돼요. 매수 들어가시면 돼요. 비중 확대해요. 넘겨. 이재명 주가 올라 연금 고갈 넣죠. 국내 주식 비중 확대 시사. 얼마로 올렸어요? 국내 주식이 14.9%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5%란 말이에요. 자, 이걸 아셔야 돼요. 자, 국내 주식이 원래 14.5였죠. 14.5에서 0.5로 올렸죠. 0.5로 올렸는데 이걸 아셔야 돼요. 자, 함정이 하나 있죠. 플러스 마이너스 5%니까 몇 프로까지 괜찮다는 얘기예요? 19.9까지. 이해됐어요? 이해됐죠? 밑으로는 5% 빼면은 9.9까지. 9.9에서 20.9%까지예요. 자,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는 얼마까지 가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20.9%까지 가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엄청나게 오른 거예요, 이거 지금. 수치로는 0.5로 올렸지만 이재명 시대에서는 20.9까지 괜찮다는 얘기예요. 즉 14.5에서 20.9까지 올린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만약의 경우 20.9가 넘어가도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매도 안 해도 돼야 안 돼요? 매도 안 해도 된다예요. 그러면은 지금 조정이 들어오는 과정에서도 삼성전자는 SK 하이닉스가 많이 밀려요? 조금 밀려요? 조금 밀려요. 그렇게 많이는 안 밀려요. 근데 그게 20, 30%라면은 적다고 얘기할 수는 없죠. 어차피 한 번은 콱 누를 거니까. 물론 반등은 빨리 들어오겠지만. 그래서 진짜 나는 고액 투자자고 뭐 그냥 좀만 먹고 뭐 편안하게 갈래. 그러시는 분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갖고 있어도 돼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 회원에 가입하세요, 그냥. 제가 편안하게 해드릴 테니까. 아셨죠? 그래서 지금 이걸 아셔야 돼요. 자, 20.9%까지 매수할 수 있는데 지금은 국민연금이 1,500조잖아요. 내년에 가면은요. 수백조가 또 늘어나죠. 그럼 이 주식, 한국 주식을 살 수 있는 비중이 여기서 또 늘어납니다. 같은 14.9, 20.9여도. 그러니까 19.9여도 주식 비중이 또 늘어나요.
근데 이게 비중이 넘어가도 매도를 안 해도 되는 시기가 누구 때까지만 가능해요? 네, 이재명 때까지만 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국 증시가 영원히 가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이재명 레임덕 떨어질 때부터는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챗GPT, 생성형 AI 챗GPT. 자, 주간 활성 사용자 4억 명입니다. 작년 초에 강의할 때 주간 활성화 사용자가 1억 명이었어요. 지금 4배로 는 거예요. 1년도 채 안 돼가지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가고 있죠. AI 데이터 센터, 엔비디아, AMD, GPU를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납품하고 오라클에 ESS용 LFP 배터리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납품 들어갑니다. 자, 반도체 슈퍼사이클. GPU에는 엔비디아, AMD, 인텔, HBM에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파운드리에서는 TSMC, 삼성전자, 인텔, 소재 부품, 장비, 소모품, SK스퀘어가 대장주입니다. ISC, 뭐, 이 정도 보시면 되겠죠. ISC는 SK하이닉스 자회사예요. ISC, SK하이닉스 자회사. SK하이닉스가 가는 데는 같이 가겠죠. 배터리 슈퍼사이클. 자, AI 데이터 센터에는 서버가 들어가야 돼요. 이 서버는 뭐예요? 반도체 얘기하는 거예요. 서버는 반도체 얘기하는데 이 서버에 이 반도체에 뭐도 있어야 된다? 에너지 저장 장치, ESS, 이것도 같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번 사이클은 반도체하고 배터리하고 같이 가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근데 반도체가 가는데 왜 반도체를 매도하라 그러냐? 수익률 때문입니다. 반도체는 이미 성장기, 안정성장기에 들어온 상태고 배터리 소재주들은 지금 신성장 산업이에요. 신성장 산업이 수익률이 훨씬 높아요. 기왕에 주식 투자하는데 똑같은 기간에 100% 수익 낼 게 있고 500% 수익 낼 게 있다. 뭘로 할 거예요? 당연히 500% 수익 낼 수 있는 걸로 해야죠, 당연히.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에코프로, 포스코, 엔캠, 재생에너지, 태양광, 풍력 등 ESS 에너지 저장 장치 필요하죠? 에코프로, 포스코, 엔캠. 넘겨. 자, 생성형 AI 챗GPT, 미, 중 등 AI 데이터 센터 구축. 이걸로 인해 가지고 2025, 2027년 반도체 슈퍼사이클. 종목은 SK, SK스퀘어, SK하이닉스. 최고 주도주는 누구다? SK스퀘어다. 넘겨. 자, D램 공급 부족 장기화 전망. 맞아요. 근데 여기 언제까지예요? D램 공급 부족 현상이 언제까지 이어져요? 2027년까지입니다. 자, 2027년까지니까 먼저 이해됐죠? 자, 그러면 넘겨봐. 자, 하이닉스, 마이크로소프트 AI 칩의 HBM 단독 공급, 삼성과 경쟁 후권. 자, 요것 때문에 SK하이닉스가 지금 또 가는 거죠. 요것 때문에 또 가는 거니까 SK하이닉스가 더 가는 거에 대해서는 뭐 태클 걸 필요는 없어요. 근데 지금은 무슨 얘기예요?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을 바꿔가는 게 맞다. 뭐에 의해서? 투기자본에 의해서 5,000포인트에서는 한번 누르고 가겠다라고 마음먹은 투기자본들 생각대로 주가가 움직일 거니까 반도체는 한번 매도를 쳐라. 그동안에 많이 올라왔으니까. 이제 시작하는 소재주로 가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넘겨. 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미국 내 반도체 공장 건설 및 가동 현황. 자,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는 2026년 부분 가동을 해가지고 2028년에 완공으로 일부 연기된 상태. 자, 여기 뭐 있죠? 미국 텍사스 테일러시 요거 공장이죠? 22조 투자한 거. 완공이 언제예요? 완공이 언제? 자, 그 다음. 여기는 SK하이닉스입니다. 미국 인디애나주 웨스트 라피엣에 5조 원 투자. 가동, 2028년 가동을 목표로 반도체 패키징 공장 건설할 계획. 언제 목표? 언제 완공? 핵심입니다, 이게. 넘겨. 공급 부족의 장기화, 신규 공장은 2028년 양산 가능. 자, 삼성, SK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삼성전자 평택 공장 공사는 단일 패키지 최대 규모. 2025년 하반기에 시작하여 2027년 하반기에 완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 다음, SK하이닉스, 2020년 4월에 시작해서 2027년 말 완공을 목표로 한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2027년 하반기부터 의미 있는 수준의 D램 웨이퍼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자, 세 개 회사가 모두가 다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2027년 말.
2028년. 자, 그러면은 2028년에 실제 양산가동. 2028년에 가면은 디램이 막 쏟아지죠. 이게 뭐예요? 공급 과잉. 언제? 2028년 초에. 그럼 2027년 말까지는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래서 2028년에 상투가 나오는데 그걸 또 끝까지 또 2028년까지 붙들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반드시 2028년 말에 매도를 쳐야 돼요. 2027년까지는 급증하는 수요로 공급 부족이 해결될 수 없는 구조이다. 이해됐죠? 2027년까지는 급증하는 수요로 공급 부족이 해결될 수가 없어요. 왜? 이제 공장 지었으니까 2, 3년 후에 완공되잖아요. 이해됐어요? 지금까지는 그냥 보고만 있었단 말이에요. 쌓여있던 재고가 계속 나갔으니까. 쌓여있던 재고가 계속 나갔는데 갑자기 이제 재고가 떨어지고 뭐예요? 이게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미처 공장을 못 지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막 내보내면서 지금 있는 공장 돌려가면서 물량 내보내면서도 모자라니까 이제 재고가 막 2년, 3년씩 막 쌓이잖아요. 2년, 3년 후에라도 공장을 지어서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뭐하고 똑같은 줄 아세요? 농부하고 똑같은 거예요. 올해 농사를 지었는데 배추가 많이 잘 지어졌어요. 그럼 내년에는 배추 올해 이제 잘 팔았으니까 비싼 가격에 잘 팔았단 말이에요. 농사도 잘 됐고 좋았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내년에 또 배추 농사 지어야 안 지어요? 또 집니다. 그 주변 사람도 해야 안 해요? 같이 합니다. 야, 옆집에서 이거 웬일이야? 배추 농사 잘 되고 돈 많이 벌었네? 야, 나도 배추 농사 지어야지. 근데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배추값이 뚝 떨어집니다. 공급 과잉. 똑같은 거예요. 뭐 반도체 회사라고 해서 뭐 농부보다 뭐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아니에요. 다 수요 공급에 의해서 똑같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우리는 2028년에는 대규모 공장 완공으로 공급 과잉 100% 현금화하라. 자, 공급 과잉은 2028년이지만 매도는 2027년 말입니다. 넘겨. 삼성전자. 뭐 주가 차트로 보면은 뭐 큰 무리는 없어요. 자, 주가 차트로 보면 큰 무리는 없는데 지금 기간이 이제 매도가 좀 나오고 있죠. 자, 외국인은 이미 여기서부터 매도가 나온 상태였고. 자, 삼성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그 그러니까 전기전자, 반도체, 전기전자, 자동차, 반도체 쪽은 외국인은 계속 매도를 치고 있었어요. 넘겨. 자, SK하이닉스 기간은 계속 사들어갑니다. 외국인은 벌써부터 매도 치고 있었고, SK스퀘어는 뭐 수급이 좀 더 좋죠. 이제 역시 주도주니까 SK하이닉스 지분 보유하고 있어요. 자, 그럼 SK하이닉스는 보시자고요. 여기서 자, 외국인이 때리는 물량을 기관이 받쳐서 지금 살아남고 있죠. 그러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투자자 동향을 보면은 SK하이닉스는 누가 들어오고 있어요? 기관이 돈으로 밀어붙이잖아요. 그럼 좀 더 갈 수 있어요. 좀 더 갈 수는 있는데 만약의 경우 지금 투기자본이 포지션을 쳐놓은 것처럼 풋옵션 매도, 풋옵션 매수해서 외국인이 수익을 내겠다고 판단되면은 이것도 꺾여요. 이게 꺾이면 이제 기관들 매수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매도로 전환합니다. 그럼 뭐예요? 훅 내려옵니다. 20, 30% 내려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매수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올라가도.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정리하고 우리는 이제 소재주로 이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넘겨. 자, 이번엔 코스닥 살리기 대작전. 근데 코스닥 진짜 올라오잖아요. 그죠? 코스닥 누가 살리겠다 그랬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살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요걸 들어야지. 어쨌든 다른 대통령은 이런 것도 안 하잖아요. 그나마도 이거라도 해주니까 그냥 넘어가야죠. 뭐 어떻게 해요.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동안에 저는 어마무시한 수익을 내줄 거니까. 왜? 눈에 다 보이는 장이니까. 넘겨. 자, 2026년 삼성전자 주봉입니다. 2026년 삼성전자 주봉, 그리고 에코프로 주봉입니다. 자, 삼성전자가, 잘 보세요. 자, 삼성전자가 2020년 3월 20일, 2020년 3월 20일 무슨 일이 있었어요? 코로나19 팬데믹 선언, 바닥이잖아요. 코로나19 팬데믹 선언하고 나서 투기자분들이 전부 다 중시로 몰려와서 주식을 같이 끌어올렸단 말이에요. 투기자분들은 따로 안 움직여요.
같이 움직여요. 끌어올려서 안 끌어올렸어요? 끌어올렸죠? 97,800원까지 갔어요. 42,300원에서. 그럼 오늘 몇 프로 간 거예요? 228% 상승한 거예요. 자, 이때 조정 들어오고 51,800원 찍었죠. 자, 에코프로를 보시면은 2020년 3월 20일 코로나19 팬데믹 선언 때 1,753원이었어요. 지금 이제 액면 분할해서 그러는 거니까 원래 가격이 한 8,900원인가 그쯤 했을 거예요, 아마. 그때였단 말이에요. 자, 1,753원인데 여기서 요까지 11,213원이죠. 요 올라올 때까지, 요거 올라올 때까지. 삼성전자 228% 올라올 때 에코프로는 얼마 올라왔어요? 639% 올라왔잖아요. 제가 삼성전자를 갈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못 가죠. 왜 이 수익률이 눈에 딱 보이는데 왜 삼성전자를 갑니까? 에코프로 수익률이 이렇게 좋은데. 근데 그 조금 더 가면은 1,400%, 1,500%까지 올라오죠. 25,000원까지 올라왔으니까, 여태까지. 여기잖아요. 삼성전자 하락할 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때 당시에. 유튜브 찾아보세요. 삼성전자 매도 쳐요. 왜 갖고 있습니까? 에코프로로 오세요. 이 비교 차트 띄워주면서. 기억날 겁니다. 나시는 분들은. 자, 그리고 나서 에코프로는 이제 쭉 눌렀죠. 2022년 계속 눌렀단 말이에요. 그리고 2022년 여기 에코프로의 매각설 나올 때 여기서 우리는 올인 들어갔습니다. 단 한 주도 남김없이 전부 다 올인시켰어요. 왜? 주가가 실적이 빵빵빵 뛰고 있는데 주가를 계속 누르고 있었어요. 무조건 가야 돼, 이거는요. 그리고 이미 저는 전기차 산업 분석이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거든요. 전기차 산업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저를 따라올 수 없습니다. 맞짱을 뜨든 뭘 하든 간에. 올인했는데 15배 올라온 거예요. 근데 그때 삼성전자는 몇 프로 올랐어요? 20, 30%밖에 안 올랐잖아요. 요거. 물론 이제 폭락이 들어왔죠. 물론 여기서 매도도 못했고. 자, 폭락이 들어왔는데 최근에 보자고요. 최근 바닥이 49,900원 여기입니다. 지금 몇 프로 올랐어요? 166,600원까지 333% 상승했죠. 지금 얘만 상승한 걸로 알고 있잖아요. 얘가 상승한 걸 모르고 있잖아요, 지금. 언론이 그렇게 안 다뤄주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37,750원에서 182,000원까지 왔으니까 몇 프로? 483%. 누가 더 수익률이 높아요? 에코프로잖아요. 근데 에코프로는 지금 상승한 거예요?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이제 올라오는 거잖아요. 아니, 이런 종목을 놔두고 왜 이걸 사냐고요? 당연히 여기서 놀아야지. 반도체는 이미 성숙기 산업이에요. 물론 아직 갈 길이 멀었죠. 2027년까지는 갈 거니까. 근데 삼성전자가 2027년까지 여기서 뭐 더블을 더 가든 뭐 50만 원을 가든 뭐 두 배도 갈 수 있겠죠. 뭐 못 갈 건 없죠. 만약에 삼성전자가 100% 200% 더 간다. 그럼 얘는요. 바닥 대비 10배 나오죠, 당연히. 이게 소재주예요. 제가 소재주 노는 이유이기도 하고. 어차피 주식은 수익률 게임이잖아요. 항상 오버슈팅은 나옵니다. 2027년에 오버슈팅 안 나올 것 같습니까? 오버슈팅 나옵니다. 자, 오버슈팅 나오면은 뭘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돈을 그냥 막 끌어올리는 거예요. 목표가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끌어올려요. 여러분들 주식 사면 제일 처음 물어보는 게 뭔지 아세요? 얼마에 사면 되냐고 물어봐요. 그 다음에 뭘 물어보는 줄 아세요? 그 다음에 뭘 물어봅니까? 얼마에 파냐고, 얼마까지 가냐고. 그걸 제가 알면은 남북한 땅을 다 샀게요, 벌써? 그것까지는 저도 모릅니다. 왜? 상투라는 거는 없어요. 주식 평가 이런 거 없어요. 돈을 밀어붙이는데 뭘 걷다 대고 무슨 분석이 어디 필요해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배터리를 이제 진행하는데요. AI 데이터 센터 구축, AI 휴머노이드 로봇, 2025-2031년 배터리 슈퍼사이클, 에코프로 비엠 적어놨는데요. 자, AI 데이터 센터는 반도체도 필요하고 배터리도 필요하다 그랬죠? 자, 그러면 휴머노이드 로봇은 반도체만 필요해요? 배터리만 필요해요? 휴머노이드 로봇, 뭐가 필요해요? 두 개 다 필요합니다, 여기도. 두 개 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AI 데이터 센터도 그렇고 AI 휴머노이드도 그렇고 배터리와 반도체가 같이 가는 거예요. 자, 배터리와 반도체가 같이 가는데 저는 반도체를 매도하고 소재주로 하자는 얘기죠. 무엇 때문에? 수익률 때문입니다.
반도체가 못 가서가 아니고 반도체 종목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수익률 때문이에요. 넘겨. 자, 구조 변화의 시작. 전기차에서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전기차에는 1개의 배터리가 필요하지만 ESS에는 40개의 배터리가 필요하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여기 태양광이에요. 이게 풍력. 뭐 태양광, 풍력 이렇게 같이 있는데 AI 데이터 센터에는 수천 개의 배터리가 필요합니다. 왜? 이런 게 많으니까. 이게 쫙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양이 있단 말이에요. 수천 개씩. 그러니까 수십 개씩 있어요. 이게 수십 개, 수백 개. 이게 수십 개, 수백 개니까 이 하나가 배터리가 40개 들어가니까 수천 개의 배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양이에요. 넘겨. 연간 지역별 성과, 중국의 독주와 신흥시장의 약진. 자, 지금 보니까 이게 2025년도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설치량을 얘기한 거예요. 중국 설치량도 많고 성장률도 빠르고 중국 내 배터리 N 소재 수익률 급증. 그래서 수요 급증. 그래서 수요 증가로 리튬 가격이 이제 상승했던 거예요. 자, 중국 보니까 어때요? 185기가와트시 50% 성장 전년 대비. 미국은 거의 한 절반, 3분의 1쯤 되겠네요. 56.9기가와트시. 그래도 미국도 많은 편이에요. 적은 편은 아니에요. 25% 성장. 기타 지역은 46.9기가와트시인데 112% 성장. 그 다음 유럽 24.8기가와트시 28.6% 성장. 자, 중국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건 다 이해되죠. 근데 여기 112% 성장한 데가 있어요. 호주, 동남아, 남미 등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뭐가 확산하고 있는 거예요? AI 데이터 센터가 확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한국에 AI 데이터 센터를 서남 해안에 짓겠다고 많은 이제 외국인들이 몰려오잖아요. 뭐 때문이에요? 이유가 뭐예요? 전 세계 널린 데가 땅덩어리인데 왜 굳이 한국에다가 몰려와가지고 AI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는 거예요? 사용자가 많기 때문에. 유료 구독자가 세계 1위, 사용자가 서울이 이 세계 1위예요.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가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한국이 많이 들어오긴 하지만 인구로 보면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인도네시아만 해도 뭐 3억, 뭐 베트남만 해도 1억 넘어가죠. 자, 그러니까 이런 호주, 동남아, 남미 등 이런 데는 인구가 많다 보니까 유료 구독자가 비록 한국만큼은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지금 챗GPT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데도 지금 다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AI 데이터 센터 구축은 어디에다만 짓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터리 수요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자, 넘겨. 자, 2026년 전기차.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전기차가 지금도 성장하고 있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니에요. 제가 항상 이걸 볼 때마다 체크하는 건데 이거 빼야 돼요. PHEV,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 이건 빼야 돼요. 물론 여기도 배터리가 들어가긴 해요. 하이브리드니까. 근데 양이 적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은 항상 배터리 전기차랑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랑 항상 같이 통관계를 냈기 때문에 여기서 전기차만의 생산량은 몰라요. 성장률은 몰라요. 근데 가끔 어쩌다가 전기차 성장률에 대해서만 나오는 자료도 있기는 해요. 근데 전기차도 성장하고 있는 건 맞아요. 성장하고 있는 건 맞는데 여기서 이렇게 나온 것처럼 순수 전기차가 성장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ESS 설치량, 이거는 오리지널이죠. ESS 설치, 이건 오리지널이에요. 자, 올해 한 40% 성장할 걸로 보고 있어요. 이건 전 세계 글로벌이고, 오른쪽은 북미 지역입니다. 북미 지역 배터리 수요. 자, 요거는 전기차죠. 이건 전기차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ESS고, 그래서 요거 두 개를 거의 이제 ESS 시장 수요가 점점점 커지고 있다는 얘기죠. 기존에는 전기차 대비 33%, 올해는 전기차 대비 반반. 수요가 이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고, 자, ESS 애플리케이션을 보면은 상업용 주택용이 있어요. 보통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는 가정용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상업용 주택용이 ESS가 필요합니다. 여기도. 것들. 그리고 노동 기준과 국산화 요건. 미국 얘기하는 거예요. 미국에다가 지었을 경우에는 보너스로 50%까지 이 공제를 해주는데 공장이 어디예요?
미국입니다. 미국. 미국에다가 지어야 되는데 지금 미국에다 공장 못 짓게 해놨죠. 중국 배터리 회사는 미국에다 공장을 못 짓게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물량은 다 누가 가져가야 돼요? 한국이 가져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2026년 한국 업체들이 미국 ES 시장 점유율 회복 전망. 중국은 지금 정체죠. 자, 여기서 보면은 중국이 꺾일 때 한국이 올라왔죠. 즉 한국이 올라올 때 중국이 꺾인 거죠. 중국이 올라올 때 한국이 꺾여버렸죠. 자, 이제 서서히 중국이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으니까 한국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죠. 네, 이거잖아요. 이게 이제 2026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ESS용 LFP 배터리가 올해하고 내년에 고성장한다는 얘기잖아요. 넘겨. 2026년부터 중국산 ES 배터리 관세 58.4%. 관세를 안 매겨도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중국 배터리 미국으로 못 들어와요. 그런데도 배터리 이렇게 관세까지 매기는 거예요. 자, 미국 커넥티드 차량 국가 안보 검토법. 중국산 자동차의 미국 내 판매를 전면 금지하기 위한 법. 미국에서 중국산 배터리 구매 금지 법안 승인. 중국 기업에서 생산된 배터리를 구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중국발 위협을 추적하고 해결하기 위한 실무 그룹을 국토안보부 내에 설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국산 ESS 배터리 관세. 현재 미국으로 들어오는 중국산 ESS 배터리에는 40.9%의 관세가 적용되고 있으며 2026년에는 58.4%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LFP 배터리는 CATL, BYD 등 중국 업체들이 가상세를 보이고 있지만 높은 관세로 인해 미국 수출길은 사실상 막힌 상황이다. 자, 근데 올해는 이제 중국 배터리를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지만 기존에는 중국 배터리 썼어요, 안 썼어요? 네, 썼어요. 왜? 한국에서 못 만들었으니까. 근데 이제 한국에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중국 배터리 다 쫓아내는 거예요. 다 막아버리고. 그리고 이제 한국 배터리로 쓰겠다는 얘기인데 앞으로 이제 미국에서 생겨나는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다 누구 걸 사용할 수밖에 없다. 한국 거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입장에서 전기차 배터리가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성장률이 둔화된 거지. 거기에 이제 누가 첨가되는 거예요? ESS용 LFP 배터리가 첨가되는 거예요. 자, 거기에다가 지금 또 다시 나온 게 뭐예요? 휴머노이드 로봇. 거기에는 무슨 배터리? 삼원계 배터리. 원래 생산하고 있던 오리지널 삼원계 배터리 사용이잖아요. 양날개 다는 거예요. 안 갈 수가 없죠, 당연히. LG 에너지 솔루션 사야 돼, 안 사야 돼요? 빨리 나가세요. 뭐를 사야 돼요? 에코프로. 100% 먹을래요? 500% 먹을래요? 그럼 LG에서 사세요. 자, 넘겨. PF1호부터 일정 수준 이상 지원을 받을 경우 미 ITC 세액공제 제외. 이 ITC 세액공제가 뭔지 알겠죠? 투자 세액공제 얼마까지? 1조를 투자했을 경우 3천에서 5천원까지 세액공제 받는 거. 엄청난 금액입니다. 근데 요거를 어떻게 하겠다? PFE가 뭡니까? PFE. Prohibited Foreign Entity죠? 금지된 외국 기관. 누구예요? 중국으로부터 일정 수준 이상의 물질적 지원을 받을 경우 세액공제 제외된다. 이거잖아요. 임계 비율을 초과하면은 뭐 상관없는 얘기고, 2026년에 착공하는 설비의 경우 금지된 외국 기관의 공급 비중이 제조 원가를 45%를 초과하면 안 된다. 자, 그러면은 2026년 올해 착공하는 설비의 경우죠. 자, 그러면은 ESS 에너지 저장 장치를 이제 납품을 하는데 만약에 거기에 중국 배터리가 들어갔다. 그럼 납품이 안 됩니다. 왜 납품이 안 돼요? 45%라고 돼 있죠? 45%를 초과하면은 에너지 저장 장치를 납품하는 데 있어가지고 중국산이 45%가 넘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인데 이 에너지 저장 장치에 배터리 가격이 얼마쯤 포함이 돼요? 최소 50에서 60%까지 포함이 돼요. 45% 넘어야 안 넘어요? 넘죠? 그러니까 중국 배터리를 에너지 저장 장치, ESS 에너지 저장 장치를 납품할 때 중국 배터리를 쓰면은 ITC 투자세액공제 이걸 안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경쟁이 됩니까? 안 됩니까? 당연히 경쟁 안 되죠. 아니, 남은 미국에서 공장을 짓는 애들은 5천만 원에 납품하는데 1조 하고 5천만 원, 그게 경쟁이 됩니까? 그게?
될 수가 없죠, 그거는. 그래서 사실 중국 기업은 미국을 이제 완전히 떠나야 돼요, 이제는. 이제 수출할 수가 없어요. 어떤 식으로든 간에. 그리고 이제 지금은 제조 원가의 45%니까 뭐 양극재 하나쯤 쓸 수 있고 전액 하나쯤은 쓸 수가 있어요. 지금 분리막도 좀 쓸 수 있고 뭐 그런 구조예요, 지금은. 근데 2030년에 가면 어떻게 돼요? 2030년에 가면은 거의 25% 이하기 때문에 거의 못 써요. 아무것도. 그러면은 지금은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중국산 배터리에다가, 그러니까 한국산 배터리에다가 가격싼 중국 전액을 쓸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아직까지는 좀 더 쓸 수 있어요. 근데 조금 더 지나가서 뭐 40%, 35% 이렇게 내려가면은 아예 못 써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쓰다가 그때 가서 안 쓰면 나중에 또 거래처를 다시 또 구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못 쓴다고 보시면 맞아요. 넘겨. 자, 요거는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죠.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가 언제까지 지급이 되냐면은 배터리는 2032년, 핵심 광물은 2033년. 자, 그러면은 배터리 같은 경우는 상투가 2031년이 상투예요. 그리고 광물은요, 2032년에 상투가 나오는 거고. 그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배터리 상투는 어디서 떨어지는 거예요? 2030년부터 2031년까지가 상투예요. 근데 배터리가 급등하다가 한참 하락하고 난 한참 후에 매도해도 돼요, 안 돼요? 소비자주는? 돼요. 자, 2000년 IT 버블 때 1999년 11월이 상투였어요. 1999년 6월에 증권주가 하락을 시작했고 1999년 말에 전기전자가 하락을 시작했고 2000년 1월에서 3월부터가 반도체가 하락했어요. 그리고 6월에 하락한 종목이 있어요. 핸디소프트입니다. 그때가 당시 대장주였거든요. 저는 핸디소프트 갖고 매매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제 스타일 알죠? 1등주 아니면 안 합니다. 근데 지금 엔캠도 1등주는 맞아요. 전액이 1등주여서 그렇지. 양극재 1등주는 에코프로, 전액 1등주는 엔캠. 근데 여기서 핵심 광물, 즉 소재주 갖고 해야 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2030년, 31년 상투 때 배터리가 완전히 꺾인 후에 매도해도 상투예요. 꼭지예요, 아직도. 이해됐어요, 이거? 네. 그러니까 지금은 뭐 나는 죽었다 깨라도 그냥 수익 안 많아도 돼. 그냥 LG엔솔로 할래. 뭐 상관은 안 합니다. 말리진 않습니다. 근데 2029년, 2030년 오파동에서는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반도체 배터리는. 그때 배터리 급등해야 안 해요? 급등합니다. 배터리 왜 급등합니까? AMPC 수령 액수가 굉장히 크던 몇 조씩 막 나온단 말이에요. 실적이 엄청 좋아져요. AMPC 때문에. 자, 그러면은 배터리가 급등하면은 소재주도 같이 급등해야 안 해요? 같이 급등해요. 중국의 고션 AESC 요거예요. 엔캠이 납품하는 데가 AESC, CATL. 자, 이런 기업들. 중국에 내놓으라는 이 배터리 기업들 어떻게 돼요? CATL 먼저 볼까요? 테슬라, GM, 포드 등과 협력하며 기술 협력, 장비 공급 등을 하던 CATL 역시 미국 직접 진출을 고민했지만 계획을 사실상 접은 것으로 전해졌다. AESC, 엔캠이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즉 미국은 100%고 중국에서는 70% 납품이 들어가요.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 짓던 공장의 공사를 중단했다. 정책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며 공사를 무기한 연기한다고 밝혔다. 고션, 공장 건설 발표 3년 만에 미중 패권 전쟁으로 인한 정치적 문제가 미국 내 배터리 생산 인프라 확대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미시간주 건설 중이던 공장 가동을 무기한 보류.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중국 기업들은? 중국 배터리 기업들은? 미국에서 사업을 진행을 안 해요. 아예 그냥. 왜 그래요? 가면 갈수록 미국의 경쟁이 떨어질 거니까. ITC 세액공제 안 받고는, AMPC 세액공제 안 받고는 경쟁 자체가 안 되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CATL이 간 곳이 어디예요? 헝가리. 데브레첸. 공장 짓고 있잖아요, 지금. 언제 완공이에요? 올해 4월경. 근데 그 바로 옆에 뭐가 있어요? 무슨 공장이 있어요? 에코프로 BM 공장이 있잖아요. 언제 완공? 4월. 맞춘 거란 말이에요. 누가? 에코프로 BM이. 어디에? CATL에. 에코프로 급등해도 되겠죠? 네, 그럼요. 다 이유가 있어요. 급등하는 데는. 이유 없는 급등은 없어요.
넘겨. 자, 캘리포니아주 전기차 보조금 재추진. 이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어쨌든 할 거예요, 이거는. 자, 유럽연합 핵심 원자재법. 유럽연합은 요겁니다. 탄소 발자국. 2026년부터 전기차 배터리에 탄소 발자국 성능 등급이 적용될 예정이며, 자, 이게 뭐냐면은 발자국이에요. 어디서 왔니잖아. 어디서 왔니? 너 배터리 지금 미국에 들어왔단 말이야. 유럽으로 들어왔어요. 자, 배터리가 유럽에 들어왔는데 LG 에너지 솔루션 건지, 뭐 고시원 건지, CATL 건지 밝혀라. 그리고 뭐예요? 그 배터리를 유럽에서 만들었니? 중국에서 만들었니? 한국에서 만들었니? 밝혀라. 발자국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 어디서 만들어가지고 어느 나라 회사에서 어느 나라 땅에서 만들어가지고 왔니? 이걸 밝히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중국 등 특정국 핵심 원자재 수입 의존도를 65% 이하로 나가라. 지금 몇 프로예요? 95%, 96%예요. 유럽에서 지금 이 배터리 소재주 이런 것들 들어오는 수입량이 95%, 96%예요. 그거를 몇 프로 이하로 낮춰라? 65% 이하로 낮춰라. 쉽게 해서 무슨 얘기예요? 한국 거 쓰라는 얘기, 한국 거. 근데 이거는 유럽은 말 그대로 너무 많은 국가들이 지금 막 어울려서 이제 회의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 빨라요, 느려요? 느려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닌데 지금 이런 식으로 방향을 틀고 가는 건 맞아요. 국가별로. 넘겨. 중국의 배터리 수출 부가가치세 전면 폐지 예고. 이게 이제 핵심이죠. 이게 큰 거예요. 이것 때문에 최근에 이제 급등이 좀 나왔겠죠. 자, 2027년 전면 폐지 예정이죠. 중국 배터리 부가가치세 환급 9%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중국 정부에서 중국 CATL 같은 중국 배터리 기업이 수출을 했어요. 그러면 그 수출 금액의 9%를 돌려준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올해 4월부터 6%로 조정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한번 올라오는 게 맞죠? 자, 근데 2027년에는요, 전면 폐지. 자, 이 그림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앞에서 보셨듯이 중국 배터리 성장이 둔화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미국에서 전기차 캐즘 현상 해가지고 뭐 미국에 이제 전기차 보조금 안 준다 그래가지고 전기차가 실제로 쭉 감소하고 있잖아요. 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중국의 배터리 수출이 감소하면은 그 빈자리 누가 메워요? 한국밖에 메울 기업이 없어요. 자, 여기서 하나. 이 전 세계를 통틀어 가지고, 전 산업을 다 하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전 산업을 다 하는 나라. 첫째, 미국. 둘째, 중국. 셋째, 한국. 넷째, 일본. 없어요, 그 이후로. 이 네 개가 유일해요. 이거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독일. 아니에요. 대만. 아니에요. 대만은 반도체만 안 하잖아요. 독일도 자동차하고 기존 산업 외에는 없어요. 스페인 뭐 이런 데는 뭐 있어요. 뭐 농업. 뭐 이탈리아 해봐야 뭐 좀 손으로 뭐 한 땀 한 땀 뭐 이런 거. 뭐 자동차 조금밖에 없고 별 거 없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 산업을 다 하는 나라는 미국, 중국, 큰 나라, 일본까지. 그리고 이제 신흥국, 개발도상국, 좀 OECD 국가로 넘어온 나라 중에서는 대한민국이 유일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 줄 아세요? 자, 전기차 만드는 나라, 한국 포함되죠? 배터리 만드는 나라, 한국 포함되죠? 소재 만드는 나라, 한국 포함되죠? 자, 그럼 배터리 만드는 나라가 어디예요? 배터리 만들 수 있는 나라, 한국, 또 어디? 중국, 또? 일본. 일본은 규모가 커요, 작아요? 작아요. 한중 경쟁이에요. 자, 그리고 소재도 마찬가지죠. 소재는 일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소재는 어디밖에 없어요? 한국, 중국밖에 없어요. 근데 그 소재를 중국 거 쓰지 말라. 누구 거 쓰라는 얘기예요? 한국 거 써라. 이게잖아요. 이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2027년부터 중국에서 배터리 수출 환급금 제로 해버리면은 중국 배터리 성장률 더 둔화되겠죠. 그 자리를 누가 메워요? 한국이 메우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 소재주 급등하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지금 제가 강의한 내용을 잘 차근차근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2026, 2027년에 소재주 폭등 딱 그림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좀 더 깊이 들어가면은 누가 급등할 가능성이 높아요? 전액 기업들. 엔캠, 솔브홀딩스. 그래서 제가 지금 엔캠을 가지고 버티면서도
수익률을 확신하고 있는 이유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지금 엔캠 그대로 쭉 가져가도 수익률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대로 쭉 가져가도, 내년까지만 가져가도. 근데 어쨌든 간에 작년 하반기 좀 시간 같이 좀 많이 버렸으니까 제가 이제 챙기긴 챙길 거예요. 근데 안 챙겨도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그냥 쭉 가져가도 원하는 그 훨씬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어요. 더블, 그러니까 100%, 300% 성장한 거예요. 300% 성장했으니까 20만 위안을 앞두고 조정받아도 되겠죠. 자, 그럼 얘가 조정받았으니까 누가 조정받고 있어요, 지금? 미국의 ALB, SQM, 리튬주하고 중국, 간펑 리튬, 틴치 리튬이 조정받았겠죠. 진짜 조정받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은 좀 세게 조정받았어요. 그러면 우리도 조정이 좀 들어올 수 있겠죠. 금요일 날 에코프로 이런 정보도 좀 밀렸어요, 안 밀렸어요? 밀렸죠. 좀 더 밀린다는 얘기예요. 좀 더 밀릴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다고 해서 매도까지는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저희가 이제 매도한 거는 엔캠으로 가기 위해서 매도한 거고 조금 생각보다 조금 깊을 수는 있을 거예요, 아마. 생각보다는. 근데 버텨야 돼요, 이거는. 이 정도까지 못 버티면 안 돼요. 하락으로 전환하는 게 아니니까. 어쨌든 차트 좀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일단 조정은 들어왔습니다, 여기서는. 넘겨. 자, 알바말입니다. 오늘 새벽에 하락했죠. SQM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정이 좀 들어오고 있는 거 맞아요. 여기서도 지금 많이 올라왔죠. 여기서도 많이 올라온 건 사실이에요. 넘겨. 자, 문제는 중국입니다. 중국 간펑 리튬, 틴치 리튬 보면 쫙 밀렸죠. 왜? 얘는 2등주고 얘는 1등주니까. 그럼 1등주에서 놀면은 조정이 커요, 얕아요? 얕아요. 에코프로는 1등주예요, 2등주예요? 1등주. 네, 그걸 알아셔야 돼요. 에코프로 비하면 1등주입니다. 지금 지난주 후반에 움직이는 거 보면은 에코프로하고 포스코 피처만 그동안 같이 움직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난 주말에는 누가 더 셌어요? 에코프로가 훨씬 더 세게 움직였어요. 제가 에코프로가 얼마인지는 몰라도 에코프로 누가 들어오고 있고 누가 가져가고 있고 어떤 식으로 강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런 건 보거든요. 그런 걸 봐야 저는. 쭉 안 보면 어때요? 그게 더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얘를 보면 이제 조금 이제 조정이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럼 좀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좀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인데 차트 보면서 결정을 해드릴게요. 넘겨. 자, 2025, 2027년 죽을라 상승 3파동 배터리 슈퍼사이클입니다. 2026년 1월 29일 자료입니다, 이게. 자, 전고체 배터리가 이제 이슈가 되잖아요. 자, 전고체 배터리가 이슈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이 강해요? 삼성 SDI가 강해요? SDI. 예, 벌써 이제 딱 나타나잖아요. 삼성 SDI가 더 강하죠, 지금. 예, 이거예요. 자, 아틀라스, 삼성 SDI, 에코프로 BM,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자, 이거는 뭐예요? 양극재. 이거는 뭐예요? 고체전해진. 고체전해진. 요거는 황화리튬. 자, BMW 2026년 말. 언제예요? 2026년 말? 올해예요. 상용화. 삼성 SDI, 에코프로 BM, 솔리드 파워,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요거 고체전해질. 양극재는 이거 써야 되겠죠, 당연히. LFP 배터리 위주로 왔기 때문에 삼원계 배터리 쪽은 성능이 좀 약해요. 그래서 중국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에는 1시간 정도밖에 못 움직여요. 그러니까 산업에 투입을 못 해요. 쓸모가 있어요, 없어요? 쓸모가 없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테슬라에서 만든 거. 테슬라에서 만든 거는 지금 테슬라는 LG 엔솔하고 손잡았단 말이에요. 그게 4시간짜리예요. 4시간은 움직일 수 있어요. 근데 테슬라 로봇은 4시간만 움직여도 괜찮아요. 어디에 쓸 거니까? 예, 가정이나 좀 그 가게 같은 점원 있죠, 점원용. 그러니까 많이 안 움직이는 점원들용. 그 용도거든요. 그래서 빨라요. 얘는. 근데 아틀라스, 현대는 2028년을 상용화 목표로 가고 있어요. 좀 멀죠? 근데 얘네들은 몇 시간이 움직여요? 몇 시간 움직일 수 있어요? 8시간. 왜 8시간을 가능하게 해야 돼요? 인력 교체. 3교대. 3교대. 그러니까 테슬라는 용도가 가정용과 점원용이고 현대차는 아예 처음부터 무슨 용도로 만드는 거예요? 인력 대체용. 인력 대체용이니까
무거운 짐도 들어야 되고, 그래서 그 현대 휴머노이드 아틀라스 같은 경우에는 막 덤블링도 하고 막 300도 막 돌아가잖아요. 그냥 일을 해야 되니까. 중국 뭐 발차기는 하고 뭐 넘어뛰긴 하지만 아직까지 전 세계 휴머노이드 로봇을 통틀어 가지고, 전 세계 로봇 통틀어 가지고 제일 앞서 있는 게 현대 거예요. 근데 이걸 아세요? 그 현대 차가 인수한 그 휴머노이드 회사가 미국 기업이라는 건 아세요? 알죠? 미국에서 줬잖아요. 1990년대 도요타가 세계 1위 자동차로 올라섰잖아요. 이해됐어요? 이번엔 누구예요? 현대차 밀어주는 거잖아요. 현대차 주식 사서 가져가면 돼요. 근데 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현대차 휴머노이드에 배터리 소재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삼성 SDI하고 에코프로비엠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양이 더 많아요. 즉 밀도가 더 높아요. 더 좋은 배터리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양극재가 그만큼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성능도 그만큼 좋아야 되니까. 즉 탄력이 좋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탄력. 제가 이제 제가 제일 처음에 산 차가 엘란트라예요. 두 번째 산 게 이제 그 그랜저고, 이제 지금 이제 그 벤츠를 타는데 엑셀 밟잖아요. 딱 탄력이 굉장히 좋아요. 이 엘란트라고 그랜저하고 비교가 안 돼요. 그게 왜 그러냐면 탄력이 좋아서 그래요. 엔진이 좋아서 그런 거예요, 이게.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중국 배터리 하면은 뭐 르망 정도? 뭐 근데 이 아틀라스 이거는 말 그대로 스포츠카, 네, 스포츠카 정도예요. 그게 달라요. 스포츠카는 그냥 더 세잖아요. 근데 저는 스포츠카는 타본 적이 없으니까 잘 몰라요. 근데 이 벤츠도 딱 밟으면 쫙 금방 차고 나가요. 이 엘란트라하고 그랜저 때하고 완전 달라요.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틀라스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굉장히 고성능 배터리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국 휴머노이드 회사들이 CATL, BRD 배터리를 써보니까 이게 오래 가야 되는데 오래 갈 수가 없잖아요. 그 써먹을 데가 없어요. 써먹을 데가.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한 거예요? 배터리 LG 거 갖다 쓰자. 왜? 지금 대용량의 배터리를 납품해 줄 수 있는 곳이 LG 엔솔밖에 없어요. ESS용이든 삼원계든. 원래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원래 대략 박리담회식으로 안 해요. 원래 이 전략 자체가. 기본적으로 우리 삼성하고 연관된 회사 납품이 위주예요. 원래가 그렇게 성장해요. 그것도 충분하니까. 근데 이제 LG 엔솔 같은 경우에는 뭐 자동차에서 안 갖고 있으니까 최대한 기술력으로 가야 되는 거고.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서서히 이제 뭘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전고체 배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전고체 배터리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에코프로 BM이 안 거치는 데가 없어요. 싹 다 연루되어 있어요. 에코프로 그룹주가. 그러니까 현재 3원계 배터리로 나가도 그러니까 ESS용 LFP 배터리로 가도 전고체 배터리로 가도 핵심주는 누구예요? 에코프로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다 걸쳐 있으니까. 자, 리튬, 니켈 등, 자, 에코프로는 어디에 연루되어 있어요? 수산화 리튬, 그 다음에 니켈, 인도네시아 투자한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포스골딩스 있죠? 자, 그 다음에 단결적 양극재 에코프로 BM, 포스코 배정이 다 됩니다, 여기는. 자, 그 다음 고체 전해질, 에코프로 머티, 에코프로 BM, 포스코 피잼,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자, 이수 레이크 이렇게 있는데요. 자, 여기 제가 뭐를 써놨어요? 전구체 양극재 고체 전해질. 수직 계열화 누구예요? 전구체 양극재 고체 전해질까지 수직 계열화한 게 누구밖에 없어요? 에코프로밖에 없잖아요. 이 전해액에 들어가는 원료. 즉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3원계 배터리와 LF 배터리 전해액 두 개 다 수직 계열화가 되는 거예요. 즉 두 개 다가 영업이익률이 꽁충 뛰어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P 전해질 이거는 올해 연말이지만 F 전해질은 2월이면 결정 나요. 2월 말까지 뭐를 주면 돼요? 300억 주면 되잖아요.
근데 그 300억이 기업 인수를 하기 위해서 300억 주는 거잖아요. 거기에는 기술 로열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공짜로 갖고 오는 거예요. 거기서 갖고 오는 거예요. 자, 현대차, 테슬라, 차, 기업이 로봇으로 승부. 요거는 뭐 이제 테슬라와 아틀라스 얘기니까 요거는 이제 쭉 얘기해 왔으니까 됐고요. 넘겨. 자, 그 다음에 피지컬 AI, 테슬라. 자, 미래 기술인 자율주행차와 휴머노이드 로봇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전고체 배터리. 요거고. 자, 쭉 얘기해 왔던 것들이죠. 넘겨. 자, 인터 배터리. 넘겨. 아, 인터 배터리 땡겨. 인터 배터리가 언제 나면은 3월 11일부터 3월 13일. 자, 소재주는 이때까지 끌고 올라가면은 여기서 조정을 받을 거예요. 이때까지 끌고 올라가면은. 넘겨. 자, K배터리 찾는 중국 로봇, LG엔솔과 납품협의. 요거 이제 얘기한 거 이거예요. 이건데, 여기 못생겼죠? 중국 거. 중국 거예요, 이거. 1시간짜리. 그리고 여기는 테슬라. 여기는 현대. 여기가 테슬라 옵티머스네요. 그럼 요거는 이제 현대 아틀라스네. 여기 있네, 아틀라스. 요거는 8시간짜리 가동. 요거는 4시간짜리 가동. 요거는 1시간짜리 가동. 써먹을 때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다시 얘들은 LG 엔솔에 기대 가지고 배터리를 납품하자고 이제 손 내민 거예요. 그래서 LG 엔솔은 요거. 그 다음에 테슬라. 여기도 LG 엔솔입니다. 그 다음에 현대차 요거는 삼성 SDI. 그리고 BMW. 지금 제일 먼저 전고체 배터리 장착한 전기차 상용화. BMW는 삼성 SDI. 그러면 결국은 삼성 SDI하고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같이 간다는 얘기인데, 자, 그러면은 삼성, LG 엔솔에는 양극재가 뭐뭐 들어가요? LG화학, 포스코 퓨처엠거 위주로 들어갈 거예요. 삼성 SDI는 전부 다 누구 거 써요? 에코프로, BM 거 씁니다. 넘겨. 자, LFP는 못 버틴다. 휴머노이드가 K배터리 제2전선 기반. 아, 이건 중국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중국 기업 당연히 안 되죠. 올해부터 베어 로보틱스가 생산하는 서비스 및 산업용 로봇에 원통형 배터리를 단독 공급하고 있다. 세계 최초의 자율주행 서빙 로봇. 요거 LG 엔솔 얘기하고 있죠. 삼성 SDI, 현대기아차 로봇 조종 배터리, 세계 최고의 성능 로봇과 배터리. 이런 것들이고, 휴머노이드 얘기는 이제 쭉 해왔으니까, 계속 했으니까, 요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넘겨. 자, LG 엔솔, 삼성 SDI 60조 달러 휴머노이드 로봇 배터리 시장 선점. 요거만 읽어볼게요.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 급성장. 모건 스탠리는 2034년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 규모가 자동차 시장 10배인 60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자, 자동차 시장보다 10배. 굉장하죠? 이게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 얘기하는 거예요. 복잡한 움직임과 AI 처리로 전력 소모가 많은 휴머노이드 로봇은 고성능 배터리가 필수. LG 엔솔, 삼성 SDI. 요거 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현대차 아틀라스, 테슬라 옵티머스, 폭스바겐, 메르세데스 벤츠, BMW, GM, 도요타. 이들이 전부 다 뭐를 하고 있는 거예요? 휴머노이드 로봇 다 개발하고 있어요. 미래 먹거리. 자, 이들이 개발하는 이 휴머노이드 로봇에 무슨 배터리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전고체 배터리. 누가 만든 거? LG 엔솔, 삼성 SDI가 만든 3원계 전고체 배터리입니다. 3원계 전고체 배터리. 넘겨. 현대차, 삼성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테슬라, LG 엔솔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자, 전고체 배터리 3원계 단결적 양극재, 그 다음 리튬 메탈 음극재, 전고체 전해질, 고체 전해질 황화 리튬. 이렇게 나오죠? 단결적 양극재는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 시대 전해질 음극재 소재 변화 예상. 자, 전해질,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엠,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음극재, 포스코 퓨처엠. 또 하나 있었죠? 음극재. 전고체 배터리 음극재 누가 있어요?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그래서 에코프로는 모든 산업, 모든 배터리에 다 들어가고 수직 계열화가 완벽하게 돼 있어서 에코프로를 따라올 기업은 없다. 그래서 에코프로가 주도주다. 넘겨. 자, 삼성 SDI입니다. 조금 세게 버티고 있죠? 사요, 사지 마요? 사지 마요. 안 사요, 이거. 네. 잘 가도 안 삽니다. 넘겨. 자, 에코프로 헝가리 공장 준공. 바로 여기죠. 여기가 요 흰 점. 에코프로 BM. 헝가리 공장, 양극재 공장. 바로 요 밑에 2km 4분짜리 거리에 있는 요게 CATL 공장.
근데 여기는 CATL은 프리미엄급 전기차에 납품 들어갈 배터리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3원계 배터리 양극재가 들어가야 되고 3원계 배터리 전액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에코프로 BM 정해져 있고 요건 아직 엔캠이라고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엔캠 거 쓸 가능성이 아주 높다. 뭐 요 주변에 이제 이런 공장들이 많다는 거고 헝가리 데브레진 진출. 자, 에코프로 BM만 진출한 게 아니에요. 누구도 같이 갔어요.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에코프로 AP. 자, 뭐가 떠올라요? 현대차 그룹처럼 같이 몰려다니고 있죠. 네. 원가 절감. 넘겨. 에코프로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재련소 지분 구조. 자, 니켈 관련된 이제 요 회사들 지분을 갖고 있는 거죠. 인도네시아 현지 니켈 재련소. 요거죠. 여기서 지금 수익이 나오고 있어요. 투자 수익이 나오고 있는데 2차 투자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이죠. 이 정도로만 보시면 되죠. 네, 넘기고. 자,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 니켈을 가지고 와가지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헝가리로 가져갑니다. 헝가리로 가져가서 여기에서 뭐예요? 양극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양극재 원가 20%가 절감이 된다. 누가? 에코프로 BM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코프로 BM은 확실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도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요. 리튬, 아르헨티나 원가를 받은 최고 포스코 홀딩스에서 바로 넘겨주잖아요. 그래서 에코프로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에코프로 HN,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에코프로 AP, 에코프로 CNG. 이게 지금 배터리에 관련된 전 산업이에요. 여기 보면 고순도 산소 질소 있죠. 배터리 만들 때 이것도 들어가요. 다 수직계라 시켜놓은 거예요. 그래서 에코프로가 주도주인 거고 언제까지 에코프로가 주도주예요? 일단 2027년 말까지는 에코프로가 주도주입니다. 넘겨. 자, 에코프로. 자, 좀 훅 밀었죠? 지금 10만 원에서 지금 18만 원까지 80%가 단기간에 올랐으니까 그냥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조정을 조금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일단 저희는 일찌감치 이제 좀 에코프로만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 하반기부터 투자 1인 가입하신 분들, 그리고 투자 자문 가입하신 분들, 그분들은 문자도 쌌어요. 저희 전 회원들한테 문자 쏘고, 네, 에코프로 갖고 계신 분들은 엔캠으로 절반 이동하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나서 매매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맨 꼭지에서 산 거는 저희 또 투자 1인 회원들이에요. 죄송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제가 잔머리를 굴리면은 더 많은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투자 1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제 스타일로 가야 수익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조금 아쉬운 면은 있어도 그냥 따라오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원래 남한테 사기는 안 쳐요. 사기는 많이 당하지만. 그래서 조금 조정은 좀 들어온다고 보는데 크게 들어올 걸로 보진 않아요. 그래서 뭐 발빠르게 매매할 수 있는 분은 해도 상관은 없지만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어차피 이게 가는 종목이니까요. 주도주니까. 그래서 어차피 뭐 마이는 안 내려옵니다, 이게. 마이는 내려올 수가 없어요. 좀 이제 겁주는 선에서 정도 돌리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 거래량은 매수거래량입니다. 이거 매수거래고, 최근에 들어온 것도 외국인하고 기관이 그냥 끌어올린 거예요. 특히 기관. 이거 끌어올렸잖아요. 이 기관이 끌어올렸는데, 지금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이제 금융투자니까 증권사 애들 단기 매매 합니다. 그래서 고물량이 좀 이제 있다라는 것만 좀 염두에 두시고, 기본적인 것은 홀딩을 원칙으로 하고, 이제 저희는 이제 회원분들은 일단 문자를 잘 체크하세요. 문자 잘 체크하시고 문자대로 따라 하시면 되고, 일단 뭐 그 정도만 얘기해 드릴게요. 이거 가지고 뭐 얼마까지 오냐 안 오냐 하는 건 좀 그렇고. 자, 넘겨. 자, 에코프로 BM도 똑같은 개념이죠. 자, 에코프로 BM은 지금 가지고 있는 분들은 타이밍 맞춰가지고요. 매도해놨다가 타이밍 맞춰가지고 에코프로로 이동하세요. 에코프로 BM은 갖고 있을 필요 없어요. 물론 이제 뭐 헝가리 공장 때문에 이슈가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에코프로가 주도주입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BM은 다 정리하시고 이번 기회에 에코프로로 이동하시고 넘겨. 자, 엔캠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중국 법인 신설회사 만들어가지고 SSNM, 시사강을 인수를 하는데 여기죠. CATL, LSNM, SSNM 요거 인수하는 거예요. 요 회사가 이제 요거예요. 이 회사가 보면은 자산이 2,985, 부채가 1,800억, 자본이 1,185억 이렇게 해서 절반 딱 해서 자본의 절반인 600억을 인수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1억 깎아줘서 599억 요걸로 인수하기로 했고, 근데 요걸 인수하기로 했는데 600억을 한 방에 다 안 줘도 돼. 너 어려운 건 내가 알아.
나 우리 저 자회사 저 골치 아프니까 네가 그걸 좀 가져가. 그 대신에 어떻게 해주겠다? 2월 28일까지 300억. 여기 있죠? 2월 28일까지 300억만 내라, 일단은. 이것만 주고 나머지 중도금, 잔금은 1년 이내, 2년 이내 돈 벌어서 줘. 왜? 2분기부터 내가 납품 해줄 거니까. 이거 얘기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5년간 1.5조라고 돼 있죠. 이게 92위안 때 얘기예요. 현재 가격으로 1.5조 했는데 지금 92위안이 얼마까지 올라왔어요? 180위안까지 올랐잖아요. 금액이 더 불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죠. 자, 근데 재밌는 거는 이겁니다. 자, 그러면은 인수금액은 600억에서 300억만 받는데, 그럼 이건 어떻게 할래? 부채. 채무가 955억이 있어요. 채무가 955억이 있는데 이게 중국 농업은행에 597억, 중국은행에 358억 있는데 이 597억 이거는 당장 갚아야 되는 거야. 만기 돌아왔기 때문에. 근데 너 이거 돈 없지? 내가 갚아줄게. 이거 내가 갚아줄게. 그 대신에 내가 돈은 갚아주지만 나중에 네가 갚을 약속은 하나 해라. 나중에 네가 갚아라. 돈 벌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마무리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358억 이거는 한국은행에서 지급보증해주면 그걸로 끝나요. 그럼 여기는 다 끝났죠. 1,500억 중에서 인수할 금액이 1,500억이에요. 1,500억 중에서 부채 요거 955억 해결됐어요. 이건 해결됐고. 자, 그리고 이제 600억 중에서 300억은 2월 28일까지만 내놔. 나머지 180억, 120억은 1년, 2년 이내 충분히 이거 매출이면 충분히 너 갚을 수 있으니까 해. 이거예요. 그러니까 CATL에서 요거 골치 아픈 자회사 처분하는 대가로 너 충분히 공장 운영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이거 지금 엔캠에다가. 이게 이제 이 회사 인수 이 내용이에요. 이게. 분석 잘 해놨죠? 네, 이 정도 분석이면 충분히 이해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충분히 이거는 이제 가능한 그림이니까. 그래서 요게 이제 그러니까 2월 28일까지 지켜봐야 돼요. 2월 중순에 실적 발표 나옵니다. 분명히 좋게 나옵니다. 그럼 2월 중순까지는 올라가야 되겠죠. 올라가야 되고 요거 300억 딱 주는 동시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2분기부터 수주가 들어오고 F전해질 기술이 내게 되는 거죠. 기술 개발비 안 들어가잖아요. 바로 뜰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1월 31일 외국인 기관이 밀고 들어온 거예요. 2월달 급등주 엔캠. 자, 넘겨. 자, 엔캠 이거 적어놨어요? 안 적어놨어요? 적어놨죠? 누가 들어오고 있어요? 삼성자산운용. 지금 5% 넘었는데 이게 이 무렵이에요. 요 무렵이 5%고 이만큼 또 들어왔잖아요. 금방. 이게 삼성자산운용이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최근에 외국인이 좀 들어오고 있죠? 거래가 섰죠? 거래가 서면서 외국인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200일선 빵! 뚫었죠? 자, 여기서 보시면은 요겁니다. 요거. 여기서 요까지 밀린 거는 미국발 특허 분쟁. 이해되시죠? 이거. 특허 분쟁. 말도 안 되는 다 썩어 문드러진 재료. 이 의도적으로 뿌린 거잖아요. 그리고 요거.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일일 거래 정지. 요거는 의도적인 조정으로 판단. 근데 이 정도 가지고 웃으면 안 돼요. 왜? 그동안에 좀 다른 종목들 올라갈 때 못 올라간 것까지 보상 다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거는 제가 하반기에 가서 매매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볼 것이고, 만약의 경우 2분기, 3분기, 4분기에 갔는데 성장성이 높으면은 다른 데 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2분기, 3분기, 4분기 실적이 팡팡팡 뛰어요, 안 뛰어요? 뛰어요. 누구 때문에? CATL. 엔캠 사야 돼요, 안 사야 돼요? 사야 됩니다. 누구와 함께? 에코프로와 함께 어깨동무하고 가야 돼요. 네. 자, 넘겨. 자, 투자자문 VIP 가입 안내. 전화번호는 02-1553-3066번. 에코프로 등 핵심 광물 탑3 집중 매수. 3개월에 330, 6개월에 550, 1년에 1000만원. 넘겨. 자, 투자 1인 가입 안내. 02-1553-3066번. 가입비 없고, 기본 수수료 없고,
해지 수수료도 없습니다. 최저 가입 금액은 5천만 원 이상이고 2026년 6월 30일까지는 성과 수수료 15%를 받고 7월부터는 20% 정상화시킵니다. 넘겨. 자, 오늘은 2025-7년 주글라 상승 3파동 반도체 배터리 슈퍼사이클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장시간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